오늘은 소위 문화대혁명이 마오쩌둥의 의도와 조종하에 진행되는 구체적 과정과 이 과정이 갈수록 과열되는 이야기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회에서 말씀드렸듯이 장칭이 마오쩌둥의 지시를 받고 1965년 2월에 상하이로 가서 상하이시 제1서기였던 커칭스와 장춘차오, 그리고 장춘차오를 통해서 야오원 위원이라는 문필가에게 그 문장을 상하이의 지방신문인 원회바오, 문회보라고 읽죠 우리는. 그 원회바오에 게재를 합니다. 그랬는데 10여일이 지났는데도 인민일보와 베이징의 각 신문 매체들에 이 문장이 전제 보도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 베이징시 제1서기였던 펑전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시장인 우한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한 것이죠. 즉 펑전은 당면 학술 토론에 관한 보고 요강, 줄여서 2월 요강이라고 합니다. 그 초안을 만들었는데 그 초안에 학술 비판에 출연한 좌경 풍조를 적절히 통제해야 한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펑전은 그 초안을 들고 당시 후베이성 우한에 머물고 있었던 마오쩌둥을 찾아가서 보고를 합니다. 마오쩌둥은 보고를 듣고 겉으로는 반대하지 않는 척 합니다. 자기가 조종하고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는 자기 속내를 드러낼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펑전은 그런 마오쩌둥의 태도를 보면서 마오쩌둥이 뭔가 뒤에서 조종 비슷하게 하고 있다는 느낌은 있었겠지만은 그 주요 타겟이 바로 자기라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66년에 문화대혁명이 발동을 하는데 이 해가 그동안 마오쩌둥이 대약진인이 해가면서 완전히 파탄 상태로 만들어 놓은 중국 경제를 어느 정도 조정도 하고 제3차 5개년 계획을 집행하기 시작하려는 그런 해였습니다. 이때 마오쩌둥이 이대로 가단 이젠 자기가 경제에서 죽쓰고 류샤오치나 덩샤오핑 같은 관료들의 유능성은 부각되고 자기의 권위나 이런 거는 실추될 게 뻔하니까 이때 이런 걸 일으켰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 중앙의 간부들을 겨냥하는 정치운동을 발동합니다. 우선 림벼오와 장칭 등을 조종해서 중앙판공청 주임이었던 양상쿤의 직무를 박탈합니다. 그리고 다시 서기처 서기, 국무원 부총리, 해방군 총참모장을 겸임하고 있었던 러레이칭을 찬군 반당 등 죄명으로 엮어서 연금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1966년 3월에는 중앙선전부와 베이징시 당위원회가 악인을 비호하고 좌파를 억압했다 하고 질책하면서 중앙선전부 부장 루딩이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펑전도 숙청을 합니다. 자기가 앞으로 기획 연출하려는 문화대혁명, 최종 타겟은 류샤오치와 덩샤오핑이죠. 그 문화대혁명의 장애가 될 만한 인물들을 미리 정리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죠. 이 정도 단계에 오니까 마오쩌둥에게 장애가 될 만한 인물은 대충 정리가 다 된 것입니다. 이해 5월이죠. 1966년 5월부터 문화혁명을 발동하면서 1976년 9월에 죽는데 그때까지 문화혁명이라는 이름하에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하다가 죽은 거죠. 그러니까 1959년 여름 루산에서 펑더화이를 숙청했듯이 자신의 의도대로 단순하게 움직여줄 것 같지 않은 핵심 부서의 영도급 인물들을 손보고 정리한 것입니다. 소위 문화대혁명을 공식 결정 및 공포한 회의는 1966년 5월에 개최한 중앙정치국 확대회의고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조직과 관련된 결정까지 한 게 3개월 정도 후에 8월에 개최한 중공 8기 10일중 전회입니다. 우선 5월에 개최된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그 기간 중 5월 16일에 소위 문화대혁명을 전국에서 발동시키기 위한 중공중앙위원회 통지 5월 16일에 발표했다 해서 약칭으로 5.16 통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통지에서 중공중앙 무산계급 문화대혁명에 관한 결정, 그러니까 이 문화대혁명의 정식 명칭이 무산계급 문화대혁명이죠. 그것에 관한 결정을 이제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이 5.16 통지에서 펑전이 그 이전에 후베이성 우한에까지 찾아가서 마오쩌둥에게 보고했던 2월 강요의 내용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마오쩌둥이 직접 작성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시킵니다. 당, 정부, 군대, 그리고 각종 문학의 내부에 진입한 자산계급 대표인물, 즉 한물이 반혁명 수정주의 분자들은 일단 시기만 성숙하면 그들이 정권을 탈취하고 무산계급 독재를 자산계급 독재로 바꿀 수 있다. 예를 들면 후르시 초프 같은 인물이 현재 바로 우리의 몸 옆에서 잠자고 있다. 류 샤오치를 지칭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각급 당위원회는 필히 이 점에 충분히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노골적으로 표현을 해놓습니다. 그만큼 마오쩌둥이 류 샤오치를 의식하고 겨냥했다는 해석도 가능하죠. 그리고 이어서 약 3개월 후에 8월에 중공 8기 11중 전회가 개최됩니다. 이 8기 11중 전회에서는 중앙영도기구를 개편합니다. 그래서 원래 펑전이 이끌던 문화혁명 소조를 철폐하고 그 명칭을 중앙문화혁명 지도소조라고 바꾼 후에 임무와 권한도 대폭 강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구가 이제는 중앙정치국으로부터도 독립해서 문화혁명을 직접 지휘하도록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첨보다를 조장, 캉형을 고문, 그리고 장칭과 장춘차오가 부조장을 맡도록 조직을 개편을 합니다. 그리고 이 8기 11중 전회에서 문화대혁명 16조를 통과시킵니다. 주요 내용은 운동의 대상, 그리고 혁명이 기댈 역량, 방법 등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즉 당중앙위원회와 행정계통이 보유하고 있는 권한과 권력을 탈취해서 자신이 조종하는 중앙문혁지도소조가 행사하도록 기틀을 짜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바야흐로 최고 권력자 마오쩌둥이 조종 연출하는 국가급 혁명쇼, 구판을 한 판 벌리기 위한 기본 조건과 공작이 마무리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 이제 마오쩌둥 자신이 직접 대자보를 써서 갖다 붙입니다. 그 대자보의 제목이 사령부를 폭격하라, 나의 한 장의 대자보. 실질적으로 최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령부를 폭격하라, 대자보를 갖다 붙인다. 비정상적이죠. 파격적이고. 그래서 이 대자보의 내용에 중앙에 자산계급 사령부가 있다고 하면서 이제는 창끝을 직접 류 샤오치와 덩 샤오핑에게 겨눕니다. 그리고 청년 대학생과 중고생들에게 홍위병 완장을 차고 대오를 조직하고 행동하도록 노골적으로 부추깁니다. 그래서 우선 선동 대상으로 결정된 집단은 젊은 학생들이죠. 대학생과 고등학생, 중학생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들 학생들은 선동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우선 순수합니다. 그냥 마치 백지 상태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추상적인 구호나 이런 거를 그럴듯한 미사여구 같이 이렇게 제시하면서 몇 마디 좀 썰만 풀면 얘네들은 그걸 그대로 믿습니다. 아, 그런 세상이 정말 올 수도 있겠구나. 마오 주석이 이끄는 대로만 가면 우린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뭐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수업도 중지하고, 그 다음에 붉은 완장 차고 다니면서 아무래도 청소년들 아직 제약받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도 많았는데, 오히려 거꾸로 자기들이 기성세대, 기존 질서 이런 것들을 당위원회에서 지령을 내려줍니다. 저것들이 반동이다. 저것들이 반혁명이다. 그럴듯한 이유와 명분을 대면서 지정해주면 거기 찾아가서 너 반혁명이지, 너 마오 주석의 지시를 어겼지,
이러면서 막 때리고 뺨 때리고 얼굴에 침 뱉고 자기 교장 선생님하고 담임 선생님한테까지도 이 인간이 학의 본능, 그런 야수와 같은 그런 또 본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화혁명이 전개되는 양상을 보고 있노라면은. 그런 이 철부지들이 세상 만난 거죠. 수업은 안 하지 완장 차고 다니면서 다니니까 그걸 즐기는 애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압 통제적 규율 속에서 기존 질서와 권위에 대한 불만과 반발심이 강한 청년 대학생 중학생들을 반란, 조반하도록 조종하고 부추기면서 각급 학교 내에 홍위병을 조직하도록 배후에서 조종하고 선동합니다. 누가? 마오쩌둥이 장칭이나 4인방을 시켜서. 그러면서 반란에는 도리가 있다. 조반유리라고 그러죠. 자오판 여우리. 그리고 선동하고 이들에게 홍위병 완장을 차고 당내 기존 권력과 기득권자를 향해서 폭력 투쟁을 하게끔 부추깁니다. 물론 마오쩌둥 자신은 예외입니다. 그리고 도처에서 각급 학교의 교장과 각 학교 당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서기 그리고 교사들을 적발 비판 투쟁 피도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끌고 가서 그럼 뭐 쪼우도라고도 부릅니다. 끌고 가서 모욕하고 폭행하는 일이 빈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학교 밖의 일부 당과 정부 기관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교원의 기존 질서와 기득 권력은 물론이고 학교 밖의 당 조직을 전면적으로 공격하고 파괴하도록 선동하고 연출하고 조종합니다. 왜냐? 학교 안에 교사, 교장이 타겟이 아니에요. 정말 마오쩌둥이 노리는 타겟은 국가 주석직에 있었던 류샤오치와 당 중앙위원회 총서기를 맡고 있었던 덩샤오핑 이런 관료들이었죠. 그 다음 단계는 선동 대상을 일반 노동자 집단으로까지 또 확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이 또 홍위병 완장을 차고 신이 났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소위 문화대혁명이 베이징과 샹하이에서 시작되고 발동된 후에 중국 전국으로 확대되어 가면서 과열되고 무질서하고 혼란, 개판 상태가 되면서 내전 상태에 빠져들면서 극렬하게 진행됩니다. 홍위병들 간의 패거리들 간의 권력 투쟁 막 이런 게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린비아오가 지휘하는 인민해방군을 출동시켜서 진압해버립니다. 최고 권력자가 기획, 연출, 조정, 발동시킨 그 혁명쇼가 결국 또 자기가 군대를 투입해서 진압한 거죠. 이런 과정을 볼 때 문화혁명의 성격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이건 혁명을 갖다 붙인 혁명쇼고 혁명구판이었죠. 대자보를 갖다 붙이면서 시작되죠. 그럴 때 그런 이제 모습들입니다. 이 군중들이 들고 있는 빨간 책 있죠? 홍서라고 부르죠. 이 홍서가 마오쩌둥 어록. 이 홍서를 만약에 찢는다거나 아니면 오물을 묻힌다거나 이러면은 거의 반혁명으로 처벌당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광신도 집단의 그 집회 분위기하고 다를 게 전혀 없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기 학교의 그 선생님, 교장 선생님, 아니면 당과 정부 기관을 공격했을 때 거기에서 4인방이나 마오쩌둥이 4인방을 시켜서 지명한 소위 반혁명 분자, 반동 분자, 주자파 저런 모자를 씌우고 이제를 네가 알렸다 이거죠. 저러고 이제 막 해야 되는 겁니다. 저렇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문화혁명 초기에는 국가 주석 직위에 있었던 류샤오치가 이 운동을 마오쩌둥이 1957년 반우파 투쟁 운동을 일으킬 때처럼 반혁명 언사와 행동을 유인해낸 후에 일망타진하던 그 수법을 쓰려는가 보다 그렇게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66년 6월 13일에 류샤오치가 문화대혁명의 상황과 처리에 관해 하달한 2건의 지시에 담긴 내용을 보면은 잡기가 연이어 등장할 때는 급하게 반격하지 말고 잡기가 대부분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기다렸다가 적시에 반격해야 한다 하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잡기로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상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 류샤오치와 함께 중공 중앙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었던 덩샤오핑은 대학과 중학에 공작조를 파견하고 학교 간부와 협조해서
국면을 안정시키고자 노력합니다. 이 공작조를 파견한 목적은 홍위병들이 이파 저파 갈라져서 너무 무질서하게 혼란스럽게 진행이 되니까 뭔가 좀 당이 개입해서 질서 있게 진행되도록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거는 마오쩌둥이나 그 조정을 받고 있는 4인방, 중앙문화혁명 소조 이런 사람들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그 의도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충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공작조가 활동하는 과정에서 다수 군중의 지지를 받았지만은 조반파 홍위병들과의 대립은 또 격화됩니다. 바로 이때 항저우에서 사태를 관망하고 있던 마오쩌둥이 베이징으로 돌아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류샤오치와 덩샤오핑을 불러서 이들이 지휘하는 공작조가 실제로는 자산계급의 입장에서 무산계급 혁명을 반대하고 있다고 질책을 합니다. 그리고 공작조를 당장 철폐하라고 지시합니다. 당시에 마오쩌둥이 한 말을 한번 보면은 베이징에 돌아오니 학교 대문들이 굳게 닫혀있고 심지어 학생운동을 진압하는 학교도 있다. 누가 학생운동을 진압할 수 있단 말인가? 오직 북양군벌뿐이다. 학생운동을 진압하는 사람은 모두 끝이 좋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좀 지나서는 홍위병들의 행동이 자신의 연출 의도와 범위를 넘어서고 과격해지고 과열돼 가니까 자신이 직접 린비아오의 인민해방군을 동원해서 그들을 진압해버립니다. 류샤오치는 이런 말을 합니다. 문화대혁명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가?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다. 당 중앙의 다른 동지들 대부분과 공작소조 구성원들도 그럴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니까 류샤오치가 솔직하게 이렇게 한 말은 마오쩌둥과의 권력 투쟁에서 철저하게 패배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홍위병 운동은 앞에서 말씀드린 1966년 8월에 개최된 8기 11중 전회 이후에 빠른 속도로 본격적으로 진행 확산됐습니다. 처음에는 사구 타파, 즉 4개의 낡은 것을 타파한다는 거죠. 구사상, 구문화, 구풍속, 구습관, 타파 등의 구호를 내걸고 시작했지만은 실제로 진행되면서 전개되는 양상은 마구잡이식 적발 비판 투쟁, 피도라고도 하죠. 그리고 폭행, 그리고 이제 집수색, 집털이, 차오자라고 그러죠. 그리고 폭행, 파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무수한 문화 유적들이 불질러졌고 대량의 국가 문물이 약탈당했고 수많은 민주당파 인사와 지식인들 그리고 마오쩌둥이 지적한 당내 간부들을 상대로 폭력적 적발 비판 투쟁, 피도가 진행됐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진행되는 도중에 각지의 중공 당 조직과 수많은 간부들과 그리고 군중들 중에는 이 같은 사회 질서와 민주법제를 파괴하는 행위에 불만과 반감을 표시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었죠. 그렇지만은 그런 내색을 온건하게라도 표출한 자는 그 즉시 자산계급 반동이니 반혁명 분자니 소련 첩자니 주자파니 해가면서 매도되고 처형되고 가혹한 탄압을 받습니다. 1966년 10월 초에 중공중앙군사위원회가 군이 대학에서 문화대혁명을 진행할 것에 관한 긴급 지시라는 지시를 전달하고 중앙당위원회가 영도하는 운동에 관한 규정을 취소한다고 선포합니다. 이후에는 당위원회를 차버리고 혁명을 일으키자 하는 구호를 이제 내세우고 조반 반란의 바람이 공농업 영역 전반으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운동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면서 10월 상순에서 하순까지 자산계급 반동노선 비판을 주제로 하는 중앙공작회의를 개최합니다. 이 회의에서 린비아오와 첨보단은 각자 연설을 통해서 당내의 서로 다른 의견을 노선투쟁으로 격상시키자고 선동합니다. 실제로는 무정부주의 사조를 부추기는 것이죠. 이 회의 후에 소위 조반파들이
중앙문역소조의 조종하에 공격의 창끝을 각급 당정 영도기관으로 집중시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당시 국가주석이었던 류샤오치와 중앙위원회 총서기와 정무원 부총리를 겸하고 있던 덩샤오핑을 겨냥한 타도 류샤오치, 타도 덩샤오핑 그런 표어가 그리고 대자보가 빈번하게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중앙과 지방의 수많은 당정 지도 간부들이 적발 비판 투쟁, 피도를 당했고 기관 업무가 마비 또는 반마비 상태에 빠지면서 중국 전국이 대동난 개판 상태가 되면서 홍위병 패거리들 간의 권력 투쟁까지 가열되면서 전국이 내전 직전 상태까지 빠져듭니다. 적발 비판 투쟁, 피도 좀 이거는 이제 트럭까지 동원해서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군중들 앞에서 모욕하고 야만적인 이벤트, 이름 앞에는 X표를 거놨죠. 그 다음에 저 우측에는 또 대반도, 반역자란 소리죠. 마오쩌둥의 의도나 아니면 평소에 원한관계 있었는데 그쪽이 홍위병과 가깝거나 완장을 차고 있는 쪽이면 언제라도 이렇게 몰리고 이런 처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28회에서는 조반파 홍위병 집단 간 권력 투쟁이 과열되고 격렬하게 진행되면서 중국 전국이 아사리판 내전의 소용돌이 속에 휩쓸리게 되고 이에 마오쩌둥이 린비아오가 지휘하는 인민해방군을 투입해서 진압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